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계약과 등교 계약을 병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물론 선생님이랑 함께 미나, 소묘, 단원을 나가겠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또 수행평가가 시간이 촉박하므로 젠텐글 디자인을 함께 온라인 수업 병행하면서 표현 과정은 학교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미술 2권에 있습니다. 미술 2권에 4주제 표현의 다양한 탐색에서 13번 항목인 여러가지 드로잉하기, 여러가지 드로잉에서 우리는 이번에 젠텐글 책갈피 디자인으로 표현할 건데요. 교과서 미술 2권 페이지 33페이지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지만 본 영상물이나 안에 나오는 모든 자료들은요. 금성 출판사에서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본교 학생들 작품이 또 도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무단 복제나 배포를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학습 목표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젠텐글의 의미를 알고 표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표현 재료와 용구의 특징을 파악해서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작품 제작을 통해 아름다운 작품을 표현하면서 미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인데, 작품 제작은, 오늘 하는 작품 제작은 패턴을 미리 한번 연습해보는 작품 제작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젠텐글의 제작 과정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아웃라인을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패턴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참고 작품과 함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가 패턴 연습하기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젠텐글 제작 과정과 그 유의사항을 확인하면서 다음 시간에 등교계약 그 수업 시간에 이루어질 실기학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요, 이렇게 됩니다. 먼저 작품을 계획해야 되겠죠. 그래서 작품을 어떻게 그릴 것인지를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하고요. 두 번째는 젠텐글 패턴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치하면서 바로 표현하게 되죠. 젠텐글의 묘미가요. 연필로 스케치를 모두 다 한 다음에 네임펜으로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대강의 윤곽만 그리고 즉흥적으로도 펜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젠텐글의 묘미입니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은 제작 과정을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나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크래프트지를 받게 되는데 크래프트지의 특성상 사이즈도 작고 네임펜의 번짐 정도가 있기 때문에 섬세한 그 라인보다는 대략적이고 좀 속도감 있는 라인이 좀 더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때 제일 먼저 연필로 매각 아웃라인을 먼저 스케치하고요. 연필로 스케치된 것이 끝나고 나면 네임펜으로 외곽 아웃라인을 다시 한번 스케치 정리를 해주고 지우개로 연필선은 깨끗하게 지워주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바탕에 문양이 들어가야 되는 친구는 바탕 문양을 좀 같이 정리해서 넣도록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안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젠텐글 문양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형태의 무게나 바란스를 좀 맞춘 다음에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이때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될 게 네임펜으로 까맣게 칠하는 부분과 네임펜으로 선만 넣는 부분이 너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무게감을 좀 분산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웃라인도 정했고, 글자도 정하고 나면 제일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젠탱글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종이의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패턴을 소화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하지만 종이가 작기 때문에 그 작은 공간을 이용해서 오히려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이는 효과적인 패턴을 조금 이용한다면은 더 풍부한 작품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니까 학습을 하기 앞서서 우리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젠탱글 패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나 연습을 조금 하고 오는 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덧붙여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제작 과정에서 스케치 및 표현을 할 때 아웃라인을 먼저 그리고 나서 젠탱글 선을 들어가기 전에 어느 방향으로 선을 반복적으로 표현을 할 건지를 먼저 가늠해 둬야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제시해준 도판과 같이 조금 복잡하고 조금 그 선이 다양한 방향을 가지더라도 체계적으로 한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훨씬 더 구조적인 형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앞에 본 도판과 같이 조금 더 구조적인 형태를 표현할 때, 단순한 형태 같으면 방향성만 제시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지금 보는 도판과 같이 좀 더 많이 복잡한 그 조직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면요. 전체적인 방향도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하나하나 개별의 방향에 대해서도 먼저 구체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젠탱글이 굉장히 즉흥적인 선에 의한 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선으로 좀 더 풍부한 작품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년도까지 우리 학교가 다중언어 연구학교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다중언어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바로 위에 선배들이 다중언어의 인사말이나 다양한 문자를 가지고 책갈피로 젠탱글 문양을 이용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이번에 이렇게 문자를 도안으로 해서 표현을 하겠지만 물론 다중언어 인사말도 좋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문자는 자신의 이름 두자 그러니까 성을 뺀 이름 두자를 가지고 외곽 라인을 그리고 그 안에 패턴을 넣는 것으로 할 겁니다. 자,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앞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작품과 같게 다중언어 문자를 이용해서 다중언어 인사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보게 되면 크래프트지와 함께 화이트지도 두 가지를 함께 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친구는 글자의 라인을 남기고 외곽의 젠탱글로 표현을 했고 또 어떤 친구는 글자 안에 바탕이 아닌 글자 속에다가 젠탱글로 표현을 해서 마치 음영 표현을 함께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젠탱글 패턴을 넣을 때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색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화면의 무게감이 이렇게 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작품도 조금 더 그 문자 디자인한 것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보게 되면 뭐 스페인어로 이렇게 인사말을 적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외곽선과 그 안에 들어가는 문양이 두께가 조금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문양의 두께나 선의 두께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요, 문자 디자인에 속하는데 외곽에 문자 라인을 먼저 다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아주 섬세하게 젠탱글 문양을 패턴을 무수히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반복적인 패턴이 계속 나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요, 위치 선정이 다르고 패턴의 형태가 조금씩 변형되고 있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죠. 자, 지금 보여지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로 인사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앞전에 본 작품과 같이 음영 표현이라고 했는데요, 선생님이. 글자 안에다가 젠텐글로 꾸미느냐, 아니면 글자를 남겨놓은 외곽을 젠텐글로 꾸미느냐에 따라서 마치 파나에 오목파나와 볼록파나처럼 무게감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 보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패턴 연습하기를 할 텐데요. 선생님이 제시하는 패턴을 우리 위에 선배들이 미리 한번 표현해봤던 패턴을 연습해보는 것도 물론 좋고, 우리 친구들이 직접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창의적인 패턴을 연습해도 좋습니다. 단 패턴이라는 것은요, 반복되는 겁니다. 한 번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문양이 연속적으로 반복되어서 표현되는 것이 패턴이므로 한 번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 조금 주의해 주기 바라면서 제시하는 패턴을 정지화면을 해놓고 따라 그려봐도 좋고요. 아니면 다양한 그 선생님이 다시 URL을 걸어놓은 유튜브 자료나 학습 영상을 보면서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보면 굉장히 단조롭지만 단조로운 패턴이 반복이 되었을 때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죠. 이 패턴 또한 어려운 패턴은 절대 아닙니다. 가로 줄긋기, 세로 줄긋기 또는 호선의 반복적인 형태, 그리고 음영을 이용해서요, 이렇게 패턴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살펴보았습니다. 자, 패턴을 연습할 때 앞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패턴이라는 것은 한 번 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모양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표현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패턴 연습할 때는요, 정지 화면을 해놓고 그걸 밑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고 다시 한번 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대한 요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책갈피의 젠탱글 표현하기가 우리 두 번째 수행평가 50% 반영이 되는 마지막 수행평가가 됩니다. 근데 책갈피의 젠탱글 표현하기는 선생님이 1시간밖에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면에 보듯이 책갈피 사이즈가요,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물론 네임펜도 우리 친구들한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 안에다가 내가 연습해본 젠탱글 패턴을 아웃라인을 그리고 표현을 해주면 되는데 많이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패턴을 최소한 10가지 정도 미리 구상을 해와야 시간 안에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 학습 중에 반드시 패턴을 연습해서 본 수업에서는 바로 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등교 개학 후에 미술 시간에 실시되는 모든 실기 실습 활동의 결과물은 수행평가에 반영됩니다. 물론 우리가 등교 개학 후에 학교에 오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시간적 제약에 대한 불공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선생님도 모든 동일한 조건 하에 2학년 모든 학생들이 표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정할 예정입니다. 단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학습하는
이론을 기반으로 표현 학습이 연계되므로 반드시 온라인 학습에 집중해서 표현해 주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하면서 다소 시간 제약이 있어서 작품 사이즈가 작아서 표현 효과의 극대화를 맛보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실제 수행평가 시 사용되는 책갈피 사이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비교를 위해서 옆에 네임펜을 같이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책갈피의 젠탱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인 수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등교 수업에서 바로 책갈피 디자인 수업 수행평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